매매가는 88억 3천만 원이고 매도인분이 22년도에 이 땅을 90억에 샀어요. 토지 매입 가격만 90억이었고 여기에 이제 철거비, 설계비, 공사비랑 그리고 한 3년 정도 되는 이제 금융비용 들어갔죠. 건물은 정상적으로 이제 완공됐는데 최종 매매가는 토지 매입 가격보다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서재입니다. 8월 첫째 주에 매각된 사례 위클리 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30건 내외로 매각 사례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번 주는 그중 투자자분들과 함께 살펴볼 만한 7건 선별했습니다. 단순히 매가랑 평당가만 읽으면 안 되고 실제로 물건 검토할 때 이제 어떤 숫자부터 보고 어디에서 한 번 더 의심해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매입한 뒤에 이제 직접 손을 대서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건물, 그리고 이미 현금 흐름이 완성돼 있어서 이제 그대로 운영만 하면 되는 건물입니다. 가격이 비슷하다고 같은 투자가 아니고 매입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봐야 되죠. 자, 첫 번째는 노년역 인근 취역루 건물 삼양만나라고 이제 그 중화요리 직영으로 사용하던 건물이고 매매가는 257억. 구축 건물이라서 건물가액 따로 없이 토지 평당가는 약 1억 6천 수준 됩니다. 노년역에서 가깝고 영동시장과 이제 논현동 먹자상권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 연면적은 약 600평 가까이 되는 이제 1989년 준공된 전체 올근생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을 보면 준공 연도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신축 가능성도 검토하게 되는데 이 건물은 이미 이제 용적률을 238% 정도 확보했고 연면적도 600평 가까이 돼요. 그래서 기존 취역루가 대형 중식당과 연회 공간으로 이제 건물 전체를 사용했을 정도로 공간의 규모가 나옵니다. 신축을 하면 철거비와 공사비 그리고 그 금융비용뿐 아니라 이제 이 정도 면적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용적률도 잘 받았고 건물 구조도 양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 짓는 것보다는 현재의 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영동시장 먹자골목의 그 중심부가 아니고 역에서 상권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가깝기 때문에 작은 식당 여러 곳을 층별로 채우는 방식보다는 지금처럼 대형 외식업이나 뭐 병원이나 뭐 검진센터, 아카데미, 뭐 사옥처럼 건물 전체를 사용할 주체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대형 구축은 이제 평당가만 보는 게 아니라 건축비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연면적을 이제 다시 만드는 비용, 그리고 이 공간을 통으로 쓸 수 있는 임차인 아니면 그런 실수요자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다음은 가로수길 메인에 있는 지상 4층 건물. 매매가는 164억 8천만 원, 토지 평당가는 약 2억 4천 정도 됩니다. 기존의 소유주가 대수선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됐고 건물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거래됐습니다. 공실의 공사까지 중단돼서 겉으로 보면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데 임대 수익도 없고 추가 공사비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반대로 보면 이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필요 없이 가로수길 메인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내 마음대로 기획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로수길에서 거래가 몇 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가로수길이 다시 살아났다고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고 공실 부담은 여전히 크지만 이제 26년 7월에 이제 다이소 대형 매장이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도산공원에도 들어간다고 하죠. 올리브영을 비롯한 이제 유통 그 뷰티 브랜드의 신규 진입도 이어지고 있어요. 과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중심이었던 상권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과 이제 그 체험형 소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제 쓰임이 바뀌는 조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층별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는 상품이라기보다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나 뭐 쇼룸, F&B, 뷰티 그런 복합 공간처럼 한 사용자가 건물 전체를 다시 만드는 상품에 가깝죠. 공실이라는 게 투자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임대 수익형 투자자한테는 리스크고 이제 직접 운영하거나 공간을 기획할 수 있는 매수자에게는 명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을지병원 사거리 이면의 인피니엄 빌딩, 매매가는 128억, 대지 약 93평, 연면적 251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체 근생입니다. 11년 준공에 승강기도 있고 자주주차 6대 그리고 6m 바이 6m 코너에 접해 있죠. 이 건물을 볼 때 이제 이면이다 보니까 도산대로 메인처럼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는 아니죠. 대로변에 직접 노출은 약하지만 그래도 도산대로 권역의 이제 그 주소 그리고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임대료나 매입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사업 수요에 맞는 입지예요.
임대료가 나오고 있는 건물이라면 이제 기존 임대 수익을 승계하는 편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해당 건은 단기 임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매수자가 사옥이나 병원처럼 건물 전체를 쓰려고 하면은 오히려 명도 조건이 중요하죠. 이번 거래는 이제 기존 임대 수익형 상품 아니고 이제 매수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의 위례신사선 정거장 계획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아직 예타랑 이제 그 기본 계획, 설계 등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런 호재는 현재 이제 가격을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접근성 개선 그런 가능성 정도로만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좀 오래 보게 될 건물인데 이제 논현동 세림 빌딩입니다. 매매가는 88억 3천만 원이고 대지 약 77평, 연면적 203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체 근생으로 25년 7월 달에 준공된 신축 빌딩입니다. 매도인분이 22년도에 이 땅을 90억에 샀어요. 토지 매입 가격만 90억이었고 여기에 이제 철거비, 설계비, 공사비랑 그리고 한 3년 정도 되는 이제 금융비용 들어갔죠. 건물은 정상적으로 이제 완공됐는데 최종 매매가는 토지 매입 가격보다 낮았습니다. 22년 이후 금리랑 공사비가 빠르게 올랐고 준공 이후에도 이제 원하는 가격에 바로 팔리지 않으면 금융비용은 계속 쌓이게 되겠죠. 개발 사업의 손익은 이제 얼마에 지었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 팔 수 있는가에서도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철거랑 인허가, 뭐 공사기간, 공사비 상승 위험 모두 다 이제 스킵하고 완성된 강남 신축 근생을 저렴하게 확보한 개념이에요. 같은 땅을 지금 사서 이제 같은 건물을 짓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매수자는 이제 건축주의 어떤 손실을 가격 경쟁력으로 가져간 셈으로 볼 수 있어요. 매입하고 5층 수평 증축 그리고 6층 수직 증축 가능성도 검토할 수는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게 승강기가 이제 탑층까지 연장은 어렵고 또 스프링클러랑 이제 기계실 설치 비용, 실사용 면적 감소까지 이제 반영해서 실제 수익성이 있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다음은 설해마을 카페거리 이면에 있는 스시타노야 건물. 매매가는 73억 원, 토지 평당가는 약 7천만 원 수준입니다. 대지 약 103평, 연면적은 278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 90년도 준공 후 2014년에 증축을 포함한 대수선을 했고 승강기도 지금 있습니다. 인근 거래를 보면 코너 건물은 평당 약 8천에서 8,900만 원 정도, 빅코너 박스형 사례도 7천 후반에 매각됐기 때문에 본건 평당 7천이라고 하면 좀 저렴하게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완성품 상태는 아니었고 4층이랑 5층이 공부상 주택이라 용도 변경해서 추가 밸류업을 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설해마을은 성수처럼 이제 사람이 대규모로 몰려다니는 상권이 아니죠. 고급 주거지랑 뭐 외국인 가구 그리고 반포 자본의 그 구매력 있는 소비층을 바탕으로 목적형 수요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층마다 임차인을 잘게 나누는 것보다는 1층에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그런 직객시설 두고 상층부를 뭐 여기 웰리스, 뷰티, 쇼룸, 스튜디오 이런 걸로 이제 연결하거나 전문기업이 사옥 전체를 사용하는 방향이 더 알맞아 보입니다. 이 상권에서는 지나가다가 이제 우연히 들어오는 그런 건물보다 일부러 찾아갈 그런 이유가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수동 세촌마을에 있는 에이미 원더입니다. 매매가 18억 5천만 원, 대지 약 23평, 현재 연면적은 25평이고 지상 2층 전체 근생입니다. 지금은 패션 라이프 스타일 그 브랜드 에이미 원더가 티하우스와 쇼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당 8천이면 토지 단가는 저렴한 편으로 보일 수 있고 연면적 25평짜리 건물을 18억 5천에 샀다고 하면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는데 성수동의 소형 건물은 현재 연면적만 보면 안 되죠. 본건은 주차 대수 증가 없이 3층부터 5층까지 총 연면적 이제 60.5평까지 증축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20억 미만으로 성수의 독립 건물과 밸류업 여지가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증축 후에도 이제 층별 면적이 작고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임차인을 층별로 나누어서 임대하면은 동선이나 임대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브랜드가 1층을 쇼룸, 그리고 2층은 체험 공간, 그리고 3층부를 이제 사무실이랑 스튜디오로 해서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세촌마을 자체도 연무장길과 달리 이제 작은 건물이랑 이제 골목 분위기를 콘텐츠로 쓰는 그런 목적형 상권에 가깝죠. 앞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고급 주거 이제 배우랑 생활 수요를 늘릴 수 있는데 뭐 당장의 임대료 상승을 보장하는 그런 요인처럼 반영하면 이제 안 됩니다.
마지막은 망원시장 초입의 카페공명, 망원 측방입니다. 매매가는 28억 원이고 91년 준공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의 구축 근생, 승강기는 없고요. 근데 이제 현재 카페공명이 건물 전체를 통임대에서 베이커리 카페와 책방을 결합한 공간으로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에이미 원더도 디벨롭 투입 비용 따지면 원가가 20억 원대로 올라갈 거고 이제 본건도 20억 원대인데 같은 성격의 투자가 아니죠. 에이미 원더는 증축과 직접 기획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의 시간과 실행력이 들어가야 하는 자산이고 반면에 망원 측방은 이미 임차인과 수익이 완성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매매가 기준 수익률이 4%대 중반이고 한 임차인이 전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층별 임차인을 각각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망원시장은 관광객이 찾는 먹거리 상권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시장 기능도 유지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지역 수요가 있고 주말에는 외부 방문객이 더해지죠. 그래서 이 건물은 시장 내부가 아니라 초입에 있어서 시장 유동을 받으면서도 독립된 브랜드 공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축과 승강기 부재라는 게 이제 약점이긴 한데 카페 공명이 오래된 건물의 분위기를 책방과 베이커리라는 콘텐츠로 활용하고 전층을 통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그 약점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물의 단점을 없앴느냐가 아니라 이제 현재 임차인의 운영 방식이 그 단점을 이제 문제되지 않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같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7건 한번 살펴봤는데 취역루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이미 확보된 연면적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중요했고 가로수길 빌딩은 공실과 공사 중단이라는 약점을 이제 감수하고 메인 입지를 처음부터 다시 기획하는 거래였죠. 인피니언 빌딩은 기존 단기 임대 수익보다 이제 명도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육형 공간이 포인트였고 세렌 빌딩은 건축주의 금융 부담이 매수자의 가격 경쟁으로 넘어간 사례였습니다. 스시타노야랑 이제 에이미 원더는 각각 용도 변경이랑 증축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경제적으로 해야 하는 거는 다르죠. 추가로 얻는 면적과 수익이 이제 공사비, 금융비용 그리고 기존 면적 손실보다 큰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반면에 망원 책방은 별도의 밸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고 장기 통임대와 4%대 중반의 수익률이 이미 완성돼 있던 상품이었습니다. 이번 주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이 건물을 산 뒤에 매수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매입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도를 바꿔야 되는지 뭐 직접 운영해야 되는지 공실을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임대차를 관리만 하면 되는지 그래서 물건을 살펴볼 때 어떤 그 개개인별로 성향과 상황,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같은 가격대에서도 나에게 맞는 그런 건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